대표님, 시에나 본편 리뷰 안 하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이게 내가 지금 구독자가 많지 않냐. 요새 또 대한민국의 1등 리뷰어래. 너무 사람들이 알아봐가지고 안 되겠어. 이거를 막 복도에서도 화장실도 막 다 뭐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중무장을 해야 돼. 아주 중무장을 해서 컬러풀하게 딱 바꿔놓으면은, 야, 이렇게 하면 난지 모르지 않겠냐? 근데 실내에서 그렇게 오래 쓰면 안 불편하세요? 아, 나 진짜 아마추어 같이, 진짜 아마추어 같은 질문만 한다. 내가 진짜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지 내 생각을 알려줄게. 이건 내 생각이야. 더 예쁘게, 피부 전문가의 안목으로 엄격하게 선택한 4가지 마스크 컬러, 코랄, 베이지, 그레이, 네이비가 남녀노소 내 피부를 더 예쁘고 멋있게 표현, 더 편안하게, 피부 저자극 테스트와 독일 더마 테스트를 완료하여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 더 가볍게, 3.49g 초경량 에어라이트 핏의 얇은 원단을 사용해 더운 여름에도 가볍게 착용, 더 산뜻하게, 공기순환이 잘 되고 땀 등의 수분 배출이 용이한 에어 필터로 장시간 마스크 착용해도 시원하고 산뜻한 기분 유지. 야, 이게 자연스럽지 않았냐? 글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인데 대본 같은 거 없었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야. 역시 좋은 제품 항상 대표님 항상 맨날 그래,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 개 다 구매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가까스에서? 대표님, 근데 이거 노보스몰에서도 파시나요? 짜고 치는 거 같잖아. 노보스몰에서 파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 대기업에서 파는 마스크들은 원래 함부로 가격을 할인해서 못 팔아. 대기업에서 가격 정책이 딱 있어. 물론 뭐 완전히 큰 오픈몰에서는 뭐에 할인을 해서 파는데, 그래도 노보스몰에서는 런칭 이벤트, 또 이 여름에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시청자와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1+1 행사를, 거기다 플러스 배송료까지 무료로. 그래서 남자들은 일단 주력으로 이 2가지가 좋으니까 사이즈도 그냥 선택의 복잡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형 사이즈, 모든 남자들이 다 대용으로 낄 수 있는 거고, 요 2가지를 1+1로 묶어가지고 이 2개 1+1 50개를 3만원의 배송비 무료. 지금 시에나 본편을 볼 때 맞지만 그 전에 이 마스크를 구매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 이틀밖에 안 팔 거고 갖고 있는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셔서 구매를 하셔야 엄청난 혜택으로 이 참좋은 톤업핀 마스크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도 빨리 사야 된다. 우리 공짜 없다. 가자. 자, 여러분, 판매 시작되기 2시간 전인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문은 이렇게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진청색과 회색 주문을 똑같이 했어요. 제가 600명, 이렇게 한 명이 살 수 있는 건데, 한 분이 여러 개를 주문할 수 있지만 따로따로 주문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만 주문이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다른 선택의 주문은 다음 찬스, 다음 행사 때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노사장은 현재 알고 계시죠?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리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아빠들, 가정을 생각하는 부모님들, 엄마 아빠 모두 다, 그리고 뭐 부모님을 모시는 효자, 효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니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은 카니발이 거의 독주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입 미니밴을 사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죠. 가격도 그렇고, 특히나 일본 브랜드들이 디젤 차를 잘 안 팔기 때문에 시에나라든가 오디세이가 가솔린 모델만 나오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카라반 같은 거, 클라이슬러에서 나오는 모델도 마찬가지로 디젤이 없다 보니까 카니발의 말도 안 되는 독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죠.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로 디젤이 약간 자기 위치가 좀 약간 지금 혼선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주행거리에 대해서, 물론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디젤을 선호하겠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차는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디젤보다도 연비가 잘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00원에 100km를 갑니다. 제가 지금 기름을 2번을 넣기 때문에 리뷰 끝나고 나면 이제 3번째 넣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지금 주행거리는 약
440km 정도를 탔고요. 대부분 상황에서 보니까 10,000원에 100km를 타요. 그래서 이제 기름값만을 가지고 카니발이 더 이상 독주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카니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니밴을 구매함에 있어서 시선이 많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죠. 그만큼 기아 자동차가 너무 심하게 닦아쳐먹은 게 아니냐, 말이 좀 과격하긴 한데 너무 심하게 닦아쳐먹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미니밴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시장이 저는 마음에 들고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예전이죠, 한 3, 4년쯤에 오디세이를 잠깐 리뷰했었는데 미니밴 중에는 오디세이가 제일 좋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시에나가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알려주겠다 했는데,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보면 기존의 시에나는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V6 개솔린 뒤에 서스펜션이 토션빔으로 들어가 있고 V6 엔진이 들어간 시에나를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말랑말랑하다, 너무 낭창낭창하고 소재 공학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약간은 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미리 얘기하자면 주행성에 있어서는 오디세이가 아직까지는 1등입니다. 이 차가 느낌적인 부분에서는 주행성이 되게 좋으나 전반적인 캐퍼시티, 능력치를 보면 오디세이가 아직까지는 주행성이 되게 좋아요. 오디세이는 세단인데 운전좌석이 높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뿐일 정도로 굉장히 주행성이 좋고요. 얘는 과거 시에나보다 월등하게 좋아졌다. 그리고 웬만한 미니밴들을 타다 얘를 타면 되게 탄탄한 주행 실력에 놀라게 되는데, 그 탄탄한 주행 실력이 이 느낌적인 느낌이 강한 거지 실제로 주행성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는 반칙이 있는 게, 어제 하체 요리기에서 제가 소재공학이나 설계공학이 너무 옛날 거고 다 스틸이다 많이 깠잖아요. 그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뭘로 카바를 쳤냐? 타이어로 카바를 쳤어요. 이 급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미쉐린에 약간은 여름성 지향 4계절 타이어를 넣었고요. 굉장히 가격도 좀 있으면서 승차감도 좋고 쫀쫀하게 접지력도 잘 나오는 타이어를 여기다 끼겨놨어요. 그리고 도요타의 얌스럼답게 휠도 알루미늄 휠을 굉장히 싼 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플라스틱 크롬 커버를 딱 붙여갖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져. 마치 육안으로는 21인치에 달하는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그 크롬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플라스틱 카바입니다. 근데 안에 휠은 스틸은 아니더라고요. 알루미늄이긴 한데 그 정도로 도요타가 얌스러움의 끝판을 달리는 애들인 거죠. 아주 그냥 어제 하체오리기처럼 얌스러움의 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넣지 않고 여기다가 이 미쉐린에 조금은 비싼 타이어를 넣는지 되게 저도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타이어빨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데를 넘을 때도 서스펜션이 싸구려잖아요. 싸구려 댐퍼에 강한 스프링을 넣어서 주행 중에 탱탱거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상황에선 타이어가 쿠션을 많이 먹어주고요. 그리고 접지도 2.2톤에 다다르고 차도 되게 넓어요. 카니발, 신형 카니발처럼 넓은데 코너 같은 데 돌면 이렇게 끽 소리 나면서도 잘 돌아가요. 근데 이게 좀 낮은 속도에 스테빌라이저로 꽉 잡은 게 아니라 워낙 스프링이 세고 댐퍼에 오일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믿고 너무 과도하게 돌리면 큰일 나죠. 사실 뭐 누가 미니밴을 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일단 실내 구성에서는 엔진 진동이 살짝 들어와서 제가 일요일날 저녁에 이 차를 받아서 고속도로를 자유로 쪽하고 그 다음에 통일동산 쪽으로 좀 갔었거든요. 그래서 강변북로와 이런 데를 좀 달렸을 때 90km 정속주행을 했을 때 엔진 진동에 살짝 놀랐어요. 이게 라브4 할 때처럼 진동이 좀 들어오는 게, 똑같은 엔진이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카타민을 넣었어. 카타민이 사실 검증이 됐잖아. 이미 작년에 10만 개 가까이가 팔리면서. 그래서 진동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건 뭐 꼭 카타민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많이 타면서 또 워낙 새 차에서 길이 좀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약간 엔진 진동이 있어서 살짝 놀랐는데 계속 타보니까 카니발 리뷰가 생각난 거죠. 카니발의 가솔린 리뷰나 디젤 리뷰를 생각했을 때 얘는 카니발하고 비교하면 카니발이 얘보다 소재공학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거의 비슷한, 카니발도 거의 다 스틸이 많으니까. 근데 카니발에 비하면 완전 양반이죠. 얘는 요잉이나 뭐 이쪽에서 생기는 전체 파동 진동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얘를 타면서 가장 큰 불만은
미세한 엔진 진동이에요. 근데 그게 특정 속도가 되거나 그러면 아예 안 올라오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차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아예 안 올라오고, 인테리어 구성이 너무나 마음에 들죠. 실내 구성이 카니발도 물론 되게 이쁜데 오디세이가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뒤처지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 구성이 너무나 좋고요. 핸들, 시트 포지션, 그 다음에 이쪽 이런 데는 거의 뭐 렉서스 필 납니다. 우드도 렉서스가 쓰는 그 우드를 써가지고 거의 렉서스 필 나고요. 차 되게 넓어요. 되게 넓고, 앞부분이 오디세이나 카니발처럼 이렇게 약간 경사로 본네트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세단들처럼 판판하게 앞쪽으로 나가서 운전을 하면 약간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운전 느낌 되게 좋고요. 의자 되게 좋아요. 의자 되게 좋고, 뒷자리 의자는요, 지금 잠깐 영상 우리 박 팀장님 내가 운전시키면서 한번 뒤에 가서 본 거인데 잠깐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큐! 네,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박 팀장입니다. 오늘 시에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박기사로서 초청을 받아서 운전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운전해! 네, 오늘 노사장님께서 뒤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금 리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이고요. 우리 박민성 PD도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직접 느끼러 왔는데, 우리 박 PD 어때? 지금 회장님 된 기분입니다. 회장님 된 기분이야? 일단은 이런 미니밴을 살 때 3열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5명 이상 탑승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미니밴들이 대부분 다 3열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우리나라 뭐 7인승 SUV는 그건 뭐 사람이 탈 수 없고, 거기는 뭐 개도 안 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카니발 3열 거의 사람 못 타죠. 뭐 스타렉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그나마 제가 좀 칭찬했던 게, 이거 이전에 나왔던 시에나가 조금 탈만했다, 하지만 좀 부족하다, 그리고 오디세이는 좀 괜찮다 라고 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이 시에나를 타보니까 3열 시트가요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이 양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이 다리가 양쪽으로 쫙 뻗어 나가서 굉장히 편해요. 아무리 큰, 제가 다리가 완전 롱다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의자의 구성은 접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체 공학적으로 생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편하고 탔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되게 좋은데, 단 하나 문제는 요 밑에 이따 이제 박 팀장님하고 하체 우리기를 할 때 박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거길 본다고 하는데, 서브 프레임이 있는 이쪽에서 2열과 1열에서 느껴지지 않는 뭔가의 잔진동이 올라와요. 저는 사실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애들도 멀미를 동반할 수 있는데,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멀미는 아니고요, 잔진동이 올라오고, 1열과 2열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요 왼쪽 벽 바닥 쪽과 요 어디를 타고 노면 소음이 정상 처리됐대요. 네. 요쪽에 어디에서 잔진동이 올라옵니다. 아니, 소음이 올라와요. 노면의 소음하고 바람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이 차가 앞쪽 1열과 2열은 MVH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웬만한 소음이 안 나요. 근데 여기는 살짝 그게 아쉽네요. 근데 그 어떤 차와 비교해도 최고의 3열 시트를 갖추고 있다라는 건 단언컨대 이 지방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자 구성이요, 야, 이거는 꼭 사야 돼. 그지? 야, 자냐? 지금 잠이 오냐? 리뷰하는데? 이 차가 편하니까 그냥 막 잠을 쳐자고 있네, 아주 그냥? 지금 일하다 말고 근무 태만이 오노, 아주 그냥 월급을 까야 되는 거, 이거. 아니, 너만 자? 나도 자야지. 같이 자. 자, 의자는요, 와, 얘가 이 밑에 거를 어떻게 피더라? 얘를 딱 피고, 이거 해갖고 딱 하면 발을 앞에다 딱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얘를 누워버리면은, 얘 더 이상 안 누워지나? 완전히 눕질 못하게 됐구나. 위험하니까.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가 좋을 수가 있지? 진짜 이따 내가 올 때 한번 뒤에 타봐요. 장난 아니에요. 팀장님, 운전 느낌은 어때요? 운전 느낌은 그냥 RV 차량 같아요. 그냥 전형적인 RV 차량? 네, RV 차량. 그냥 뭐 말랑말랑하고, 네. 네, 핸들도 뭐 그냥 직관적인 건 없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진동이 조금 있는 편, 운전석 쪽에서는 엔진 진동? 네, 엔진 진동 느껴지는 그런 거 있고요. 근데 얘가 V6 개솔린일 때는 엔진 진동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4행정 4기통에 엑기슨 엔진이 들어가면서 진동이 생긴 것 같아요. 팀장님 리뷰 한번 볼까? 어떻게 리뷰하나? 잘해봐. 해봐. 운전 중인데요? 아니 리뷰하라고. 아, 리뷰를 해요? 할 게 없는데 이거. 그럼 그냥 운전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것 같지 않아요?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느낌이 이제 무조건 딱딱하게 세팅한 것 같지는 않고 부드럽게 잡히도록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근데 진짜 2열 시트는 뒤지네. 아 이건 뭐 이 정도면 다리 뻗고 이렇게 쉬면 여기서 뭐 핸드폰으로 게임하거나 여기 어차피 지금 모니터 있으니까 일로 영화 보면서 가면 뭐 차가 막히든 말든 운전대만 그냥 가보 되는. 근데 얘가 반자율주행 걸잖아요 팀장님. 네. 그러면 악셀 발 안 밟고 가니까 네. 근데 가끔 이제 차들이 들어오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는 약간 어리버리 까는데 그냥 항소 갈 때는 잘해요 되게. 야 이 정도면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냐? 2열에 모든 게 답이 있습니다 진짜. 아 1열도 괜찮아. 다른 미니밴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 1열도. 네, 애기들 생각하면은 진짜 이거 구매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 그럼 애 낳으면 바꾸냐? 아니요. 안 바꿔? 네. 넌 BMW야? 네. 너도 죽을 때까지 박 팀장처럼 BMW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차는 진짜 매력있다. 생긴 것도 되게 멋있잖아. 외부에서 봤을 때 멋있더라고 생긴 게. 이게 6,400만 원이면 하이 리무진을 5,500, 6,000 주고 살 바에는 이걸 사야지. 뭐하러 그걸. 자 리뷰로 다시 넘어갑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칭찬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주무시려고요? 네, 이제 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벌써 주무시면 자 어떡해요? 리뷰로 밥 먹으러 가야지.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장나죠. 뒤에 이 오토만 시트는요 웬만한 대형 세단 저리 가라 정도로 좋고요. 이 차는 2열 승객한테 최고의 안락성과 정숙성을 주기 위한 모든 세팅, 하체 우리기에서도 보셨잖아요. 근데 3열 시트가 앉자마자 멀미가 오더라고. 어지럽더라고. 의자 구성이 일단 오디세이보다 너무나 안 좋고요. 오디세이는 3열 의자도 되게 좋아요. 물론 이 차가 카니발에 비하면 월등히 좋죠. 근데 이 차는 오디세이에 비하면 3열 의자가 너무 안 좋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7인승 SUV보다들 3열 시트가 좋죠. 카니발보다 무조건 좋고. 근데 정숙성이나 방음이나 진동 부분, 그 다음에 의자의 안락성, 인체공학적인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3열에 아이들은 사실 멀미로부터 약간 자유롭기 때문에, 왜냐면 자버리니까 아이들이 앉기는 괜찮은데 아이들도 장거리를 가기엔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는데, 어른들이 이 1, 2열만 쓴다라고 하고 3열은 급하게 누가 탈 때나 짐을 많이 싣기에는 이거만큼 좋은 차가 없고요. 얘는 이 전자 제품의 향형, 이 인터페이스라든가 오디오라든가 핸들의 버튼이라든가 특히나 반자율 주행 크루즈를 걸고 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점이 좋고요. 이 룸미러도 이렇게 하면 전자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자식으로 보이는 거, 이것도 너무나 좋고, 어디 하나 불평불만을 할 수 없어요. 일본 애들의 이 얌스러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각 4바퀴의 캐퍼시티가 너무 강해서 얘는 스테빌라이저로 앞은 물론 좀 강하게 잡으려고 했지만 뒷바퀴의 캐퍼시티가 토션빔을 쓰다가 멀티링크로 오면서 뒷바퀴의 독립성하고 운동 능력을, 성능을 좋게 해줘가지고 굉장히 이전 세대 시에나하고는 완벽히 다른 차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단점이 오죠. 그러면서 소재공학이라든가
오디세이처럼 쭉 해오던 그 구력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고급진 승차감이 나오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스프링하고 댐퍼를 너무 싼 걸 가지고 이 등치를 잡기 위해서 멀티링크가 들어가면서 운동성을 올리기 위한 강제 세팅이 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좀 탱탱거림이 있는데, 하지만 달리기 시작하면, 이 차가 미국에서 생산하잖아요. 미국 시장에 미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넓은 대륙에서 미국은 과속하다 걸리면 잘못하면 총 맞죠, 경찰한테. 규정 속도, 우리나라 속도로 하면 한 100에서 120 정도. 그 속도에서 항속을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점이 나오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요. 이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놓고 보면 그냥 사야 되는 차입니다. 여기 또 영화, 이것도 스마트 A100, 차주분이 또 나한테 이거 리뷰 맡기고, 스마트 A100, 얘가 뒤에도 아이들이 보는 모니터도 잘 돼 있는데, 뭐 또 노사장에 스마트 A200을 사줘야 뭐 좋네 어쩌네 이러면서 하는데, 얘가 또 이거 영화 보면 또 뒤집니다. 아주 그냥 영화 보면 뒤진데 이건 좀 이따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차의 이 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왜 뒤져버리냐면, 2500cc에 180마력 되면 사실 엔진이 힘이 별로 없죠. 더군다나 덩치가 아주 크고 중량이 2.2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터가 약 60몇 마력을 내잖아요. 합산 출력으로 몰기에도 사실 출력이 넉넉하진 않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움직임이요, 직병렬이잖아요. 엔진과 미션,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그 유성 기어 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유성 기어 세트 하나의 기어 변환이라든가 출력을 짜맞춤을, 속도, 기어, 회전비를 잘 맞춰서 바퀴로 보내주기 위한 조절을 구동 모터가, ECVT라고 해서 구동 모터가 여기에 달려있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의 회전비를 조절을 해주는데, 얘네의 개입과 궁합, 그 다음에 모터 들어와, 모터 나가, 모터 엔진 같이 들어와, 엔진만 들어가, 그리고 앞에 PSD 앞에 붙어있는 발전기, 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아예 운전자가 이질감을 아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앞에 있는 발전기,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미션이죠. 그 다음에 구동 모터, 엔진, 이 4개가 움직임이 그냥 하나예요. 절대 얘네들이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도 없고요. 어떻게 이 방대, 물론 20년 가까이 직병렬을 생산한 도요타답게 빛나는 직병렬 시스템을 완성을 시켰는데, 이것만큼은 이 차를 사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너무나 차고 넘쳐요. 제가 여기다 카메라를 단 이유가 얘를 찍기 위함이에요. 얘가 에코 모드, 초록색 구간 있잖아요. 에코 모드와 파워의 중간 지점이 12시 방향인데, 이 바늘이 절대로 12시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비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하이브리드 차들이 연비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살살 밟으면 뒷차한테 눈치가 보이잖아요. 얘는 그렇진 않아요. 2.2톤의 이 큰 등치가 뒷차한테 눈치가 보이지 않을 만큼의 직병렬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가면 충분히 일반 차들하고 똑같이 달려요. 쟤네들보다 빨리 달릴 때는 바늘이 하얀색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추월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하얀색 구간으로 가야죠. 이럴 때는 기름을 좀 먹겠죠. 근데 이렇지 않은 구간에서 직병렬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내가 이제 이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가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이제 걸고 가면 80km 제한 속도니까 84에 놓고 앞차와의 거리 이 정도로 딱 하고 차선 유지까지 딱 켜고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냐면, 얘 보세요. 이제 웬만한 상황에서 앞차가 너무 멀어지지 않는 이상은 RPM 게이지가 절대로 파워 구간으로 안 가려고 해요. 파워 구간으로 안 가는데도, 자, 옆에 뚫렸죠? 옆 차선으로 바꿔서 속도를 올려요. 이때 살짝 파워 구간을 살짝 한 0.5초 넘죠. 그리고 다시 에코 구간을 활용을 하면서 가는데, 이 에코 구간을 활용을 하는 게 엔진과 전기 모터를 적절히 섞어서, 그리고 전기 모터를 쓰기 위해서는 리튬이온, 운전석 밑에 있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량이 중요하잖아요. 직병렬 시스템답게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앞에 있는 발전기를 중간중간 잘 돌려서 항상 배터리의 잔류량을 절반 이상을 유지하면서 엔진과
전기 모터가 잘 궁합을 합치니까 웬만해서는 기름을 많이 먹는 구간으로 RPM 게이지가 가질 않습니다. 항상 RPM을 1500rpm 이하를 유지시켜 주면서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잘 활용해서 기가 막힌 연비가 나와요. 그러면 연비 때문에 카니발 디젤 2.2 디젤을 사셨던 분들은 그 공명음 진동 때문에 지금 미치고 지진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근데 카니발 디젤이 연비가 아무리 잘 나와 봤던들 걔가 10,000원에 100km를 못 갑니다. 카니발 디젤은 카니발도 등치가 있기 때문에 디젤 값이 아무리 싸고 토크가 좋다 하더라도 잘 나와야 10,000원에 70km나 65km 정도를 탈 거예요. 아주 진짜 발끝 신공을 해야 80km가 나올랑 말랑하겠죠.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노사장이 리뷰할 때 연비운전 합니까? 연비운전 안 하죠. 노사장은 그냥 편하게 타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10,000원에 100km 이상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요, 노사장이 뭐 하체 우리기에서 뭐 싸구려다, 뭐 스틸이다, 20년 된 사골이 들어갔다,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 특히 노사장 같은 사람은 안 사겠죠. 저는 사실 제가 이 차의 하체 우리기를 안 봤으면 저는 이 차가 되게 사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이 차를 살 거면 나는 6, 7명이 탄다는 기준에 살 거거든요. 근데 3열을 앉아보니까 또 안 사고 싶은 거야. 하체를 안 보고 3열에 내가 안 앉아봤으면 저는 아마 이 차를 살 거예요. 근데 하체를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싼 마이로 이렇게 짠돌이로 차를 만들지? 근데 실내에 타고 주행을 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실내에서 하체가 보이진 않잖아. 그리고 딱딱한 그런 스트레스성은 물론 하체 구성이 저게 아반떼나 소나타급이면 아마 사람 미칠 겁니다. 근데 이 차가 워낙 크고 덩치가 크고 분산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하체 구성을 저렇게 싸구려 20년째 변하지 않는 옛날 캠리 플랫폼을 그대로 썼음에도 워낙 차가 크고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분산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막 스트레스로 오진 않아요. 근데 시내 주행에서는 스트레스로 아마 올 겁니다. 그리고 혼자 타고 다니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올 거예요. 하지만 어른 3, 4명이 타고 이렇게 이 차주처럼 평상시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작은 차가 집에 하나 있어서 가족과 함께 노는 것만으로 이 차를 산다. 그러면 이 차는 대박이죠. 이렇게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를 타고 달리기 시작하면 전부 다 스틸이고 강력한 싸구려인데 강한 압력의 댐퍼와 강한 스프링 레이트를 갖고 있는 스프링이 짐을 좀 싣고 여러 명이 타고 항속을 때려버리면 절대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 안 밟잖아요. 이 카메라에 찍히나 모르겠는데 항속을 크루즈를 어댑티브 크루저 반자율을 걸어놨기 때문에 핸들만 잡고 가면요, 내 가족들이 뒤에서 또는 옆에서 영화 이렇게 스마트 A200을 제가 여기다 장치를 했지만 얘를 장치를 안 하더라도 뒤에서는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가족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기름 제가 봤을 때 가솔린 그냥 얘는 고급류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일반 가솔린 휘발유를 한 7만원 정도 넣으면 그냥 넉넉하게 650km 가거든요. 웬만한 데는 그냥 왕복하는 거죠. 부산이나 이런 끝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더군다나 항속 걸고 잘하면 만땅 넣고 저는 부산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몰아보니까 그래요. 지금 400 몇 킬로 타보니까 그냥 크루즈 걸고 악셀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막히는 구간에서 가다 서다 할 때는 좀 주의 깊게 밟아야 되고, 얘가 중량이 있어서 갑자기 껴들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아예 그냥 너무나 모든 거를 얘를 믿고 타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주의하면서 타면 가족들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그냥 내가 뭐 좀 낚시하듯이 뭐 인생도 좀 생각하면서 뭐 카톡도 조금 보면서 이렇게 운전할 때 얘가 앞차와의 거리 조절 다 해주죠. 연비 신경 써주죠. 1열하고 2열은 엄청나게 또 조용해요. 2열은 진짜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 보셨듯이 2열은 그냥 잠자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1열 둘이서도 정말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나는 야, 이게 미국 애들이 미니밴을 이래서 타는구나. 가족과 함께 마트를 갔다 오고 가족과 함께, 미국 애들 그러잖아요. 트럭이
미국인들의 생활의 일부고 미니밴은 가족의 추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니밴을 타고 가족을, 그리고 요즘 뭐 가장들 요새 힘들게 살고 경기 어렵다 보니까 와이프랑 뭐 좀 이렇게 뭐 잠자리가 뭐 좀 소원해지고 애들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차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생기면 평상시에 혼자 타기에는 이 차는 차가 좀 크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그걸 좀 포기하고 내가 평상시에 좀 뭐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뭐하고 하면서 평상시에 내가 차를 이용하는 걸 조금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이 차를 바꾸잖아요. 점수를 아마 많이 따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과의 어떤 행복 지수가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됐던 간에, 부모님이 됐던 간에, 또는 와이프분이 이 차를 같이 타고 어디를 놀러 가거나 또는 같이 장 보러 다니고 뭐하고 하면, 미국처럼 우리도 차 안에서 가족과의 추억이 저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